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영광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진행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한수원 측이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광주시와 민주당,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꼼수 분양이 자행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됐지만 담당 구청이 현장 단속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한이 눈앞에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한참이 지나서야 대응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비 중 공극이 발견돼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주민들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빛원전이 한빛 4호기 재가동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원인 조사가 진행된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모두 264개로 전체 원전에서 확인된 공극의 77%를 차지하는데 공극 발생 원인을 조사한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잦은 야간 타설과 미흡한 설계 경험 때문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국내 업체가 주도해 지은 첫 원전으로 공기 단축을 최우선하는 경영 문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경납 건물 공극과 철근 노출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5년 동안 점검이 진행된 한빛 4호기가 이런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채 재가동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작년 11월 3호기를 재가동할 당시에도 주민들은 비슷한 이유로 저항했지만 당시 한수원은 본부장의 서명이 들어간 7가지 합의서를 제시하며 3호기 재가동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4호기를 재가동하기 전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부터 마치고 장비를 개발해서 4호기 상부돔을 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원과 주민들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2년 반 동안 멈춰서 있던 3호기는 곧바로 재가동이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지못해 3호기 재가동에 동의하고 합의서 이행을 기대했지만 4호기 재가동 과정도 땜질식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애걸하다시피 해갖고 저희들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후로 아무런 이행을 했다는 흔적도 없이 지금 4호기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4호기 상부돔 경납철판 일부만 조사했음에도 72곳에서 부식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극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 채 이루어지는 재가동 절차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상부돔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돔 조사를 지금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대해 한빛원자력본부는 MBC와 통화해서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상부돔 전체 조사는 기술적 요인과 안전성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고 나면 사실상 추가 검토 없이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주민대책위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합의서에 적시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연극협회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관계자들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광주 연극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대표와 연출가 등 3명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연극협회장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상황 여전합니다. 광주에 오늘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동안 높게 치솟은 기온이 밤 사이에도 낮아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그렇다 보니 7월 상순치고 최저 기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2위 급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는데요. 목포와 여수, 흑산도와 보성, 광양, 진도에서 모두 최저 기온 2위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잠깐 쏟아지는 소나기일 텐데요. 지난 새벽 사이 전남 동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난 가운데 오늘 오후 들어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60mm에 달하는 소나기가 갑자기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숙박업 용도의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하는 꼼수 영업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미 건축 허가 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급 시설을 내세우며 분양을 홍보하는 광주 생활 숙박시설. 아파트나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곳이지만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꼼수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주거 용도의 사실을 맞춰줬고 문제 되실 것도 없고 장신으로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생활 숙박시설은 지어지기 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분양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숙박보다 주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 3개짜리 30에서 40평대 세대수를 축소하고 숙박 기능이 확대되게끔 회의실 등 부대 시설을 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한 차례 더 심의한 끝에 지적사항이 충족될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결로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전달됐습니다. 실제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실거주 분양 의심이 끊이지 않아 위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건축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신청서를 받아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허가 당시 내용과 달리 대형 평수 호실이 늘어난 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31개였던 대형 평수 호실이 허가를 받을 당시엔 6개까지 줄었다가 허가를 받은 뒤엔 뒤늦게 문제로 지적된 방 3개짜리 호실을 늘리겠다고 통보해 30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신청을 받아들인 동구청은 평형대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접수사항이어서 지적할 수 없었다며 법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저는 뭐 따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난 다음에 시내 다시 올리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 검토해서 합의하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어요. 생활 숙박시설 꼼수 영업을 지적했을 때도 공고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장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동구청. 결국 허가부터 단속까지 주거시설로 악용될 수 있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누리호 큐브 위성의 양방향 교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현웅 교수팀이 지난 6월 29일 누리호에서 사출된 초소형 위성 스텝 큐브랩2와 양방향 교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큐브 위성 개발 당시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개발에는 우주기술 자립화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선 8기 첫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김광진 전 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문화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은 강기정 시장의 문화정책 비전과 철학은 고사하고 강 시장이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더는 문화경제부시장 직제가 지역 문화계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의 문화행정이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 35주기 추모 행사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가 별세한 뒤 처음 열린 추모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광주진흥고 동문 등이 참여해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급 주거단지를 돌며 차량에 있던 골프용품을 훔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광산구 수완지구의 타운하우스를 돌며 잠금 장치가 해제된 차량 트렁크에 있던 1,4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4차례 걸쳐 훔친 뒤 중고로 대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누범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파출소에 에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괴한이 눈앞에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그대로 보내준 뒤 2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하얀 비닐봉지를 든 20대 남성이 여수 봉산파출소로 향합니다. 파출소 입구에 도착한 남성은 내부를 향해 화살총을 겨눕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된 화살은 방역용 아크릴판에 꽂혔고 탄알은 사무실 안쪽까지 튀었습니다. 화살총 발사 후 남성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혔고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소지했던 80cm 길이의 에어 화살총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독일제 제품으로 허가 없이 반입이 금지된 무기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강도를 하기 전 예행 연습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연습할 수는 없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우리한테도 하고. 그런데 사건 당시 파출소 당직 경찰관들은 남성이 눈앞에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2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서도 화살총을 발사한 남성이 파출소 옆 창고로 몸을 숨기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파출소에서 나와 남성을 뒤쫓는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위험한 무기류를 가졌기 때문에 우선 무전과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직원들이 밀접해서 우리가 박할 상황이 할인이 안 돼가지고 바로 나가서 잡지를 못한.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봉산파출소 팀장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초동 대응 미흡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대 한국사 최대 미스테리인 마한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땅끝 현산 지역의 고대 해상 세력인 신미국 등 마한 4국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서해와 남해의 물결이 이어지는 현산면 백포만, 고대 낭랑과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항로의 중심으로 중국 사서인 진서에서 신미국의 거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신미국 해남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남군의 마한 역사 문화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포리 거분군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서 마한 역사 복원을 정비하는 큰 자원으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은 폐총과 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입니다. 군곡리 폐총 8차 발굴 조사가 오는 8월까지 연장됐고 우포리 고분군 발굴 조사가 확대되는 한편 북일 고분군 4곳에 대한 시굴 조사도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행정하시는 여러 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마한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같이 힘을 합칠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발굴 조사 결과를 고증하고 집대성하는 사업도 잇따라 추진됩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등이 본격화되고 신미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국제학술대회 등도 올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남이 마한 어떤 해상 무역이라든지 마한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마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마한 54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신미국의 기치를 내건 해남군의 마한 역사문화 복원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도덕성을 살려내고 탈계파와 통합, 혁신 전략 등을 통해 당을 살려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경험과 새로움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며 통합과 전략적 역량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6.3%, 전남은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공업제품 물가지수는 지난 한 달 전년 동월 대비 9.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농축산물도 7.9% 오르면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남은 광주보다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 경유값이 50% 이상 올랐고 특히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물가 상승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해남과 여수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나머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중동 현지 언론사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내일까지 사흘간 전남의 관광자원과 문화체험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두바이 정부 소속 아랍에미리트 최대 미디어 기관인 알바얀 등 4개 언론사와 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2명으로 이들은 채널별로 2차례 이상 전남의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폭염특보 상황 여전합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도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상순 들어 최저 기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포와 여수, 흑산도와 보성, 광양, 진도에서는 최저 기온 2위 급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소나기 소식이 기다려지는데요. 새벽 사이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난 가운데 오늘 오후 들어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비가 60mm가량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3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3도, 고흥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낮 동안의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